제3차 중동전쟁. 이란의 공습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끝내 뚫렸습니다. 미국은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통신망이 마비되었고 전 세계는 순식간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세계는 끝났다고 믿던 그 순간 단 하나의 시스템이 전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가장 조용히 승리한 나라는 미국도 이스라엘도 그 어떤 중동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그 순간 비극의 중심에서 단 하나 웃고 있었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 한 발 없이 전장을 장악한 대한민국의 AI. 그 기술은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을까요? 단 1초면 가능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께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계를 뒤흔든 KD 펜스의 실체, 바로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지 지금도 제 손끝이 떨릴 정도입니다. 그저 평범한 기술자였던 제가 세계사의 한복판에 서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올해 47살, 한국방위산업기술원 소속의 AI 시스템 설계자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는 지금도 머릿속엔 그날의 굉음과 전장의 소음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어요. 그날 전 세계의 눈이 중동을 향해 있던 그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의 점으로 모였습니다. 시작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란과 시리아, 러시아,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블럭이라는 이름으로 연합했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를 상대로 대규모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전역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고 위성 뉴스 채널은 매일같이 붉게 물든 하늘과 불타는 도시들의 영상으로 도배되었죠. 전 세계는 처음엔 미국의 반응을 기대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공군 전력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있으니까요. 실제로 초반 몇 주간은 연합군이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고도 정찰기와 초음속 전투기가 하늘을 장악했고 이스라엘은 로켓과 미사일을 거의 오차 없이 요격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전쟁 양상은 갑작스레 뒤바뀌었습니다. 이란은 수백 대가 넘는 초대형 드론 떼를 띄워 공군 기지를 마비시켰고 중국은 양자 통신 기술을 이용해 연합군의 통신 체계를 교란했습니다. 러시아는 고출력 전자기파, 즉 EMP 폭탄으로 주요 전장 지역의 전력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미국은 혼란에 빠졌고 이스라엘조차 자국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유엔은 전쟁 초기부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고 주요 국가들의 수도에선 시민들이 생필품을 사재기하며 생존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그 상황에서 연합군은 전투 지휘 체계를 잃고 말았습니다. 전선은 붕괴 직전이었고 수십만 명의 병력이 통제되지 않는 채로 전장에 남겨졌습니다. 절망이라는 말 외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구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 북부의 사막 한복판에서 말이죠. 그곳에 설치된 KD 펜스 네트워크가 기동되면서 전장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한국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개발된 AI 기반 자율지휘통제 체계로 사람의 명령 없이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전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술의 설계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처음부터 이 시스템이 이렇게 전면전에 투입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미래의 전장을 대비해 최소한의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보자는 취지였죠. 그리고 그 영감은 의외의 곳에서 왔습니다. 고구려의 산성 전략, 조선시대의 봉수망, 임진왜란 당시의 다중거점 방어 체계. 우리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며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침공 루트를 차단하고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며 중앙에서 외곽까지 전략적으로 연결된 체계. 바로 그런 구조를 현대 기술로 재해석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실전에서 가동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인류 역사상 가장 치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처음에는 연합군 고위 지휘관들조차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산 AI가 그들의 수십 년 전쟁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상황은 너무도 긴급했고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군은 마지막 남은 위성 채널을 통해 KD 펜스를 전장 통제 체계로 승인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드론 부대가 질서 있게 재배치되고 무너졌던 레이더망이 회복됐으며 혼란에 빠졌던 병력들이 재정비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적의 통신 패턴을 분석해 전파 방해 구간을 만들고 전술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구역을 생성해 연합군이 숨을 고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단 하나의 명령어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냉정하고 정확하며 인간보다 더 깊이 있는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는 전쟁을 이끄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한국의 방어 철학과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손끝에서 비롯된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더는 평범한 연구자일 수 없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저와 제 동료들은 말 그대로 세상의 중심에 있었고 전 세계는 충격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기억되길 바랍니다. 이 전쟁은 파괴의 이야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한 나라의 철학이 세계를 지켜낸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K-디펜스가 전장을 접수하고 나서야 세계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는 결코 평탄치 않았던 여정이 있었습니다. 이 AI 시스템은 그저 기술의 총합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의심, 조롱, 그리고 외면 속에서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철학의 결과였습니다. 제게 처음 국방 AI 개발 제안이 들어온 건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그러니까 30대 후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국방연구소에서 중급 책임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었고, 담당 업무는 미래전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주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군사 전략은 여전히 인간 중심으로 짜여져 있었고, 인공지능은 보조 역할에 그쳤습니다. 군 수뇌부는 사람의 판단을 최우선으로 했고 AI는 그저 데이터 분석용 도구로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AI가 지휘, 통제권을 가지는 전장을 설계하자고 제안했을 때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그런 건 영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라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아예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의 출발점은 오히려 기술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였습니다. 고구려는 국토 전체를 산성으로 방어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즉, 모든 성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한 성이 함락돼도 다음 성이 그 방어를 이어받고 봉수망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전체 방어망을 유지했죠. 조선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을 촘촘히 연결한 봉수 체계와 지방, 관하 중심의 방어 거점이 유사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다중거점 방어 전략은 왜군을 지치게 만들었고 결국 수많은 도시를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전략이 지금의 전장 환경, 특히 사이버물리 융합 전쟁에 더없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적을 직접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적의 의사결정 체계를 교란하고 그들의 전략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구조 말입니다. 이런 철학을 담아 K-디펜스의 청사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드론을 띄우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 통신, 데이터 분석, 전장 예측, 자동 대응까지 아우르는 완전 자율형 구조였고 무엇보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년 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국제 국방기술 박람회에서 K-디펜스의 프로토타입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UAE 국방부가 뜻밖에도 관심을 보였고 자국 방어망 중 일부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겠다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중동 지역 내 시험 운용은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드론 탐지율은 기존 시스템 대비 2배 이상 높았고 대응 속도는 6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예상 침투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측해 UAE군 지휘부에 큰 신뢰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진짜 시험은 그 이후였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제3차 중동전쟁이 발발하자 UAE는 곧바로 나토 측에 K-디펜스의 전장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나토 내부에서도 이 의견은 철저히 묵살당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이었고 심지어 어떤 장성은 우리가 아시아,
국가 기술에 의지해야 할 만큼 약해진 건가? 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더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EMP 공격으로 기존 시스템이 모두 먹통이 되자 유일하게 작동 중이던 K-디펜스를 가동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저희 연구소에선 숨도 쉴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저희 시스템 하나에 쏠려 있었고 사소한 오류 하나가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K-디펜스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작동했습니다. 중동 전역의 수백 기지에 흩어져 있던 센서와 드론, 통신 장비가 하나로 연결되었고 실시간으로 적의 움직임을 예측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그 광경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작전 지도에는 적의 침투 루트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고 해당 구간엔 자동으로 방어 드론이 배치됐습니다. 공격 없이도 침투를 사전에 차단해 전선을 지켜낸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나토 고위 사령관이 한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기술의 예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제 확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의 철학과 기술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지킬 수 있다는 가능성 말이죠. K-디펜스가 중동 전역을 장악하고 전장이 차츰 안정되자 드디어 연합군 내부에서도 제게 직접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전이 가동되던 UAE 아부다비의 방어사령부 통제실에서 그 전화를 받았고 상대는 북대서양조약기구 작전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박사, 우리는 더 이상 명령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있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이제부터 실질적인 지휘는 K-디펜스가 하게 되며 그 중심에 있는 제가 모든 판단의 최종 책임자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첫 번째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블럭이 한국산 체계가 전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그들은 곧장 다국적 사이버 공격을 개시했고 AI 네트워크 중심부에 대한 침입 시도가 수천 건 발생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기존 시스템이라면 뚫렸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중국의 양자 컴퓨팅 기반 공격, 러시아의 제로데이 악성 코드, 심지어 시리아 측에서 배포된 위장 데이터 패킷까지 다양한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일순간 K-디펜스의 일부 위성 연결이 끊기고 통신 지연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연락 온 곳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은 패트리어트 방공망 일부가 마비됐으며 자국 내 핵심 기반 시설이 공격받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실에서 저에게 직접 긴급 연결을 요청해왔고 그 자리에는 국방부 장관과 정보국 고위 간부까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묻더군요. 한국의 시스템을 계속 믿어도 되는가? 그 순간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조용히 답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은 그것만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 후 이스라엘은 자국 지휘 체계를 K-디펜스에 전면 이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게는 그들의 모든 시스템이 연결되어 왔고 K-디펜스는 단일 AI 시스템으로 중동 전체 연합군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위기는 물리적 공격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이 K-디펜스 주요 기지 중 하나인 제로지 베이스를 파악했고 이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 공격을 준비 중이라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그 기지는 UAE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했으며 수백 개의 중계 노드와 AI 연산 모듈이 집약된 최중요 지점이었습니다. 이곳이 파괴된다면 시스템은 최소 30분 이상 전장 분석을 중지해야 했고 이는 곧 연합군 전체의 눈이 멀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단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섰습니다. 기지를 버리고 백업 체계로 전환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그 공격을 무력화시킬 것인가. 결국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때 가동한 것이 바로 흑표 연산 모듈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마지막까지 테스트를 하지 못했던 기능이자 K-디펜스의 극비 기술이었습니다. 흑표 모듈은 공격 예측을 바탕으로 실제 물리적 교전을 피하면서 상대방의 작전 결정을 유도하는 시뮬레이션 기반 심리 작전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 적에게 가상의 전장을 보여주고 그들이 오판하도록 만드는 가짜 현실을 생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전이 시작되자 적의 통신 채널이 의도적으로 왜곡되었고
타격 예정 지점이 엉뚱한 장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 측의 미사일은 인근 무인 지역을 강타했고 제로지 베이스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자 연합군 내부에서도 K-디펜스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명령을 내리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의 철학과 그것이 구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한 가지 진실을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의 저기를 흉내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이 전쟁을 하지 않도록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그 철학이 전쟁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무력화되게 하는 방식. 고구려가 성 하나를 내주고도 전체를 지켜냈듯 K-디펜스는 하나의 드론도 날리지 않고 전장을 봉쇄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와 제 동료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은 분명히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양쪽 모두 더 이상 싸울 수 없었고 누구도 명확한 항복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전장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지휘망이 침묵했고 미사일 발사 소리도 드론 날개의 진동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K-디펜스라는 이름도 낯선 한국의 AI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은 2달 후 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연합군의 최고 사령부는 사실상 한국 기술진과의 화상회의로 전략을 조율했고 AI가 제안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평화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은 서로를 향한 불신을 걷지 못한 채로 회담 테이블에 앉았지만 누구도 K-디펜스가 계산한 시뮬레이션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담장에 나온 문구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공격은 그 자체로 약점이 된다. 그날 전 세계 언론은 새로운 문명의 출발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지휘하지 않는 전쟁, 인간이 통제하지 않는 평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기술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인간적인 결정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닌 피하지 않은 지혜로 멈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던 그 연구소, 서울 강서구의 작은 건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연구진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은 그 아래 적혀 있었고 그 옆엔 동료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9세대의 아인슈타인이라 부르기도 하고 전쟁을 멈춘 사람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땅의 역사에서 답을 찾고 그 정신을 기술로 구현한 것. 그 결과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치열한 전장에서 오히려 사람보다 더 단단한 결단이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돌아온 이후 저는 여러 나라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심지어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도 K-디펜스 기술 세미나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기술은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진정한 평화는 준비된 마음과 기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그 전쟁에서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 이후 저희 연구소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대한민국 전략기술연구원이라는 새 간판 아래 이제는 국방을 넘어 인류 전체의 미래를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희 연구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보내는 이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젊은 장교였고 내용은 이랬습니다. 박사님, 저는 그 전쟁에서 K-디펜스의 보호를 받은 수많은 군인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가 자라면 꼭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우리의 평화는 한국이 지켜줬단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조용히 연구실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엔 맑은 하늘과 평화로운 거리,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전쟁의 진짜 지휘관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만들어낸 기술과 철학,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아 움직인 단 하나의 AI, K-디펜스였습니다. 저는 이제 묻고 싶습니다. 과연 기술은 어디까지 인간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술에 어떤 정신을 담아야 할까요? 그 답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고 그 답으로 세계를 지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보여준 기술의 철학, 그리고 철학 있는 기술이 세계를 구한 서사입니다. 전장을 장악한 것은 미사일도 드론도 아닌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지혜와 그것을 오늘에 구현해낸 사람들의 손끝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기술을 만드는가에 대한 그 깊은 대답이 전 세계를 움직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놀랍거나 감동을 느끼셨다면, 혹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